실제로 약간 말씀드리면 애드센스로 월 1억 이상씩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보자 오가닉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자동화 수익의 첫걸음이라는 이 내용으로 한번 다 같이 강의를 들어볼 건데요. 일단 온라인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마인드적인 내용들, 제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를 아시면은 나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하면서도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내용을 알려드리고, 실질적인 애드센스나 뭐 그런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방법들, 애드센스 말고도 온라인에 수익을 내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애드센스가 정책이 바뀌면서 티스토리 블록을 써도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유튜브 선한보자 오가닉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 하셨죠? 온라인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 얻어가실 내용은,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너가 누군데 그래도 알고는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잠깐 이야기 드리고, 마인드나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는 이 소득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온라인 자동화 수익 만드는 수익에 대한 종류와 만드는 실질적인 방법, 그리고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 제가 어떻게 이뤄 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첨부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 앞자리까지 서기까지 제가 처음부터 여기 있을 수 있던 건 아니었죠. 저는 일단 다양한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있어요. 그때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보셨겠지만, 뭐 애드센스로 뭐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자동화 수익을 통해서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돈 정도의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다 처음에 했던 애드센스 덕분에, 애드센스로 비롯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요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이런 자동화 수익을 만들고 나서 가장 로망이죠. 무계획으로 진짜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지? 검색해보고, 그러면은 발리인가 어디 괌이 마스크를 안 쓴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는 대로 그냥 바로 다다음날 예약을 해가지고 바로 떠나서 2주 동안 있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가서도 있는데 자동화 수익이다 보니까 그냥 벤치에 누워서 이제 몰디브 한 잔 들고 네, 수익이 입금되는 걸 보니까 진짜 잘했다, 하길 잘했다. 내가 진짜 1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걸 절대 꿈꿀 수 없었던 거에 여기서 지금 이러고 지내? 라는 게,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자랑 같은 건 좀 잘 못해요. 지금도 쑥스러운데 네. 선한보자 오가닉, 제가 과연 특별해서 가능했을까요? 옆에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단순한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19년도 6월 달에 퇴직을 했고, 이 사회복지사를 했던 것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이상과 현실은 항상 다르기에, 그래서 좀 더 크게 이루고 싶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 공부라는 걸 안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에 대해 내가 하나도 모르네? 우리는 그냥 나라에서 정해진 대로 대학을 가라고 하고, 정해진 일자리, 좋은 취직, 뭐 그런 이야기만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와 자본주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길이구나. 그래서 돈 공부라는 걸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이런 걸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 학교에 자러 다녔거든요. 자, 이런 거를 그때 처음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 공부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에 대해 일단 흘러가는 큰 틀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걸 이때 처음 시작을 해봤습니다. 한 거의 25때쯤. 어른이, 이제 성인이라면 성인인 나이인데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조금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까지 가봤는데, 돈을 버는 공식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돈을 벌려면 그냥 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부자들은 돈에 대한 소득을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 기준은 뭐 직장을 가야 된다, 뭐 사업을 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그마저도 사업이나 투자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직장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부자들의 소득 기준은 달랐어요. 부자들이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액티브 인컴과 패시브 인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액티브 인컴이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투여해야 나오는 수익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해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동을 해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액션을 해야지만 나오는 그런 수익을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고요. 수동적인 수익이에요. 그럼 반대로 패시브 인컴이란 별도의 노동 없이 얻어지는 자동화 수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익이고요. 자동적인 수익이에요. 아까랑 완전 다른 수익원인 거죠. 그래서 M잘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곳에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액티브 인컴이 여러 개가 아니라 패시브 인컴이 여러 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약간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건 액티브 인컴에 대한 거구나. 부자들은 이 패시브 인컴을 많이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수익을 만들 때 오로지 집중을 자동화 수익에 집중하기로 합니다. 자동화 수익이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죠. 그럼 여기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수익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냥 뭐 월 1,000만 원 하루 벌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자동화 수익이 왜 중요하냐면 부자의 기준이라는 게 부자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일을 하지 못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을 이제 부자의 기준이라고 해요. 약간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내일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더라도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액티브 인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한테 내가 당장 이 일을 못하게 된다면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더욱더 패시브 인컴에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액티브 인컴은 내가 일을 못하면 수익이 끊기는 거고 패시브 인컴은 내가 오늘 일하지 않아도 수익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부자의 기준에 충족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된대요. 되게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기도 바쁜 이 시간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게 억울하고 서운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오프라인에 시간을 내고 와주시는 것도 다 이런 경제적 자유를 위한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시간과 돈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있어도 안 되고요. 시간만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맞아야 그것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동을 해서 저희는 노동은 시간이 들어가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돈을 바꾸고 자동화 수익은 노동이나 시간과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은 시간과 맞바꾸기가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해되잖아요, 이거? 네. 돈은 시간과 언제든지 맞바꾸기가 가능해요. 근데 시간은 돈과 맞바꾸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돈이 있다면은 뭐 청소하시는 분들은 청소 전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저희가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시간으로 돈을 바꾸기 시작한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직장에 있으면서 직장 내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돈하고만 맞바꾸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분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왜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왜 돈에 대해 일을 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까 그 시간과 맞바꿔서 돈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온다는 거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동화 수익은 수익에 대한 한계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공간적인 제한도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괌에서 이렇게 매달 수익이 들어오는 걸 보았을 때 제가 괌에 있음에도 수익이 나는
그런 공간적, 시간적 제한이 없는 수익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수동적 수익은 반대로 그때그때 내가 일한 만큼만 받게 됩니다. 시간 중에 만약에 30분을 빼먹었다 그러면은 시급에 30분을 빼고 들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만큼만 받게 되고요. 시간적 제한으로 수익에 대한 제한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 자동화 수익 정말로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딴 데 가면 저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는 분들도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진짜 다들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더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프라인에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월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주식 배당주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셨던 오프라인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자본이 필요로 하죠. 자본이 필요로 하고 바로 수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 물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뭔가 내 매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들이죠. 제가 안 해봐서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딱 봤을 때 매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인 자본이 들어간다는 건 누구나 확신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온라인으로 자동화 수익을 만들었던 게 다 이거와 반대되는 것들이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프라인에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리스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게 안 됐을 때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존재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이 100만 원이라는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이상은 필요로 하더라고요. 최근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1억짜리 하나 사면은 월세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받으면은 그 정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월 100만 원만 일하지 않고도 들어와도 진짜 삶에 많은 여유를 느끼게 되겠죠. 저도 이 월 진짜 딱 하루 만 원만 더 벌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딱 30만 원, 100만 원 정도 딱 들어오니까 이런 세상이 있었어? 라는 걸 느끼게 됐어. 온라인에서 반대로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물건이 없어도 돼요. 내 물건이 당연히 없어도 되고 바로 수익이 가능합니다. 시작하자마자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들이 다 이거였어요. 온라인에서는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대. 내 물건이 없어도 되는데 내 물건이 없으니까 리스크가 필요가 없대. 이런 부분을 보고 나서 이제 저는 온라인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땡폰 없이도 매달 월 100만 원 이상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할 수 있다. 뭐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게 뭐 더 맞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무자본으로 일단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 보니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많은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느낀 것 중에서는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면은 그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무자본으로 여러 번 시도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이게 나의 성장을 위한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한 발 나아가는 그런 한 스텝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자가 되려면은 이제 자산이란 걸 쌓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많이 보셨죠? 빈자분들은 일자리에서 급여에서 지출로 바로 나가요. 제 옛날에 딱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 지출이 이만했어요. 급여는 요만하고. 그래서 항상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자산에서 지수입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면 사업체나 이런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자산을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들었다면 최근은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대를 만들기만 하면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 수익화에 대한 종류를 이야기를 드려볼 것 같은데요. 온라인 수익화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 세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 수익화는 세 가지 방법으로 대략적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플랫폼 수익을 얻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 상품이 있다면은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도 되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상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거를 홍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자, 하나씩 보면은 일단 상품 판매는 자신의 상품을 홍보하고 자신의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거고 아까 얘기한 광고, 협찬 광고, 내 상품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의 상품을 받아서 광고하고 팔아줍니다. 만약에 팔았을 때 뭐 10% 이상, 10% 몇 %로 이렇게 수익을 얻는 구조겠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물건이 없어도 되고 무자본으로 시작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유통 쪽으로도 한번 해봤었는데
물건을 쌓아둬야 되거나 아니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 계속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관두고 이런 글 쓰는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였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런 플랫폼 수익, 광고 플랫폼을 이용한 수익을 얻는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물건이 없어도 되고 뭐 주문이 들어왔다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 플랫폼적으로 이 시스템만 잘 구축해두면은 언제든지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온라인 수익화의 핵심이 딱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진짜 얻어가셔도 수익화하는 데 무리 없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진짜 큰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걸 3년 만에 알았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모은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똑같지만 오프라인에서 강남에 있는 빌딩이 비싼 이유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이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을 모으기만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어떻게든지 수익화가 가능하더라고요. 100만 명이 있는 데에서 100원씩만 얻어도 얼마겠어요. 그쵸? 그 반대로 만약에 1,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10명 10%만 사준다고 해도 엄청난 돈이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만 모은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들을 모을 힘이 없다. 내가 그런 거 사람들을 모으는 건 좀 못하는데 어디다 모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저희 이런 거 해요. 저희 이런 거 해요.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해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은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모여 있는데, 누군가 모아둔 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용자가 이용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저희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100명이라도 보겠죠. 그런 것들이 수익화로 이어지는 거고요. 이런 게 뭐 블로그랑 연관이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있습니다. 네, 충분히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이해도가 있으면 수익을 내는 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닉네임이 오가닉인 이유가 이런 기초, 본질을 알아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가닉인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얻어도 저희가 월 300만 원, 뭐 월 그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못해도 진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만, 노트북으로만,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글 하나만 써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 와요. 이 온라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한데요. 그러면 온라인 자동화 수익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했죠.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더욱더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원래 오던 게 저는 코로나 때문에 더 땡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욱 빠르게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그럼 어떤 게 달라졌나요?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죠. 오프라인에서 1대1 대면이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대가 변할 때 같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기회. 저희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이게 10년마다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딱 10년 정도가 됐어요. 지금 13년째쯤 되니까 이런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것들이 많으면서 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찾아오면서 그 안에서 얘기한 플랫폼을 선점하거나 지금 이렇게 애드센스라는 걸 배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기회로 오고, 이게 3년 뒤돌아봤을 때 그때 나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자동화 수익이 가능한 광고 플랫폼 수익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 저희가 만들려면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지만 이미 만들어진 걸 활용하면은 바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플랫폼 수익의 이점으로는 아까 얘기한 내 물건이 없어도 되고 바로 수익이 가능하고 무자본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리스크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플랫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 플랫폼이 뭐가 있느냐?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제휴마케팅, 뭐 쿠팡 파트너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애드포스트는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포스팅 자동으로 광고가 붙게 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접근성이 가장 쉬워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가가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애드센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광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애드센스를 이번에 처음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직 알려지지 잘 않았고, 포스팅 시 광고가 자동으로 붙게 됩니다. 저희가 뭐 신경을 써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거죠. 저희가 광고를 하거나 그러려면은 영업을 해서 여기에다 광고할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알아서 이제 애드센스에서 붙여주기 때문에 저희는 오로지 수익화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드포스트보다 접근성이 높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으로 구글이 망하지 않는다면 구글이 망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망하더라도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도 한 80세 이상, 80년 후쯤 돼야 망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애드센스라는 걸 했어요. 쿠팡 파트너스는 이제 쿠팡의 모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판매 수익의 3%를 저희가 받게 되는 식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를 써놓고 상품을 소개를 해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저에게 알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휴 마케팅은 물건이 없이도 물건을 파는 것들을 다 제휴 마케팅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대신을 홍보를 해주는 거죠. 실적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이제 뭔가 열심히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링크를 남길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이버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가 또 될 수가 있죠.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쿠팡 파트너스도 하고 있고요. 소소하게, 진짜 소소하게 하고 있고 이제 막 해보는 단계, 여러 가지를 해보는 중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휴 마케팅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은 애드센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자동화 수익이 처음이라면은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죠. 블로그는 글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 블로그 대표 주자인 네이버 블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를 저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 가입해 보셨죠? 티스토리 블로그는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을 하는 블로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초대장이 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딱 시작하기 좋은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무료로 바로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티스토리는 HTML 기능을 활용해서 다방면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서 대기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기업은행이나 에버랜드나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카카오를 이용해서 티스토리를 이용해서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티스토리 같지가 않아요. 그냥 기업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티스토리를 가지고 이 구글 애드센서 해서 소중한 저희 이야기로 값진 수익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기업인 구글에서부터 이제 월세를 받는 건데 구글은 어떤 회사일까요? 검색 엔진, 유튜브에서? 광고에서 예습하고 오셨나요? 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색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광고 회사예요. 처음에 광고를 달면서 수익을 얻으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은 어떤 회사일까요? 똑같이 광고 회사겠죠. 그 네이버의 메인이 들어가면 나오는 그 배너 있잖아요. 광고. 그게 피크타임에는 1시간에 2천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광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도 있어요. 저기 오시다가 보셨겠지만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전광판 같은 게 여기를 옮겨온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옛날에는 건물을 지어서 전광판을 띄워야 되는데 수십억이 들었다면 지금은 이런 광고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건물을 갖고 거기다가 전광판을 띄우는 형식이 된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구글 광고 수익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건데 구글 광고 수익 시스템은 구글 애드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애드즈라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이것도 알아야 이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불필요한 거는 다 빼고 진짜 필요한 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보자면 구글 애드즈는 광고주가 광고를 등록하는 곳이에요. 광고주에 광고 서비스를 그러고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그러면은 광고비를 대고 광고를 하시는 분도 있어야 저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겠죠. 한쪽만 수익만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광고주가 광고를 등록하는 곳을 구글 애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는 우리가 광고 수익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의뢰한 광고를 송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늘색으로 이렇게 느낌표 X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예요. 저희가 검색할 때마다 굉장히 귀찮고 짜증나게 들러붙던 것들인데 이제는 이제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막 그럼 차단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광고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얻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구글 애드센스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웹사이트면 어디든지 광고 게재가 가능해요. 웹사이트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티스토리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사이트가 있다,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면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광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게재하고 구글에서 광고비를 받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인데요. 아까 얘기한 광고주가 있겠죠? 광고주가 광고를 의뢰해요. 그러면은 구글 애즈에서는 광고를 애드센스한테 넘겨줍니다. 네, 그러면은 구글 애드센스에서는 이 광고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다 하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 광고 매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광고 할 수 있는 이 온라인에 건물을 빌려줄게, 여기 전광판 빌려줄게, 광고할게, 그러면은 너희가 광고 수익을 대신 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광고할 사람 찾고 광고를 하고 수익을 주고, 이 구조가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 뿐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온라인으로 생태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광고 대행사가 되는 거죠. 글만 쓰기만 해도. 옛날에는 뭐 사업자를 내야 되고 뭐 이런 영업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한 방에 끝나게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드센스를 통해서 광고 대행사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마케팅이네, 광고네, 그러면 내가 광고를 좀 더 대행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면서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마케팅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광고 대행사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애드센스는 클릭당 단가로 수익을 얻어요. 뭐 그냥 보인다고만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클릭당 단가보다 1000분의 1 수준, 만약에 누군가 클릭했을 때 뭐 100원이 나온다 하면 0.5원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는 클릭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하고 글을 쓰거나 클릭당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게 더욱더 편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방문자 관심에 맞춰서 광고가 자동으로 보여져요. 저희가 뭐 글을 쓴다고 해서 그 광고의 매체가 되기도 하지만 이 방문자 관심사에 맞춰서 자동으로 광고가 뜨기 때문에 더욱더 수익에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더욱더 사람들이 누를 텐데, 그런 걸 구글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더욱 편하게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관심사를 알 수 없다면은 포스팅 주제와 관련된 광고를 자동으로 띄워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저희가 검색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동으로 관심이 있으니까 검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광고를 누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비행기 같은 거나 요즘 여행 많이 가시는데 여행이나 뭐 신발 같은 거 검색했을 때 딴 데 갔는데도 계속 신발 광고 따라다니는 거, 그쵸? 눌러보신 적 있다, 구매해봤다, 구매까지 막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애드센스로 인해서 그렇게 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는 수익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광고는 옛날에는 어디서 많이 했을까요? TV, 맞아요. TV, 신문, 잡지, 이렇게 큰 미디어 매체에서만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가 변해서 이제는 우리도 웹사이트로 쉽게 광고 매체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뭔가 매체가 변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면서 그 시장이 컸던 광고 시장이라는 게 저희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광고 한 건당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하는 그 큰 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200만 원, 300만 원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뭐 월 5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가 있고, 뭐 생활 소득이나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저희가 월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충분히 가능한 거다. 광고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실제로 약간 말씀드리면 애드센스로 월 1억 이상씩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큰 시장이니까 이거를 파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라고, 저희 진짜 먹고 사는 데는 진짜 지장이 없다. 평생 먹고 사는 데는. 그러면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면 좋지만, 없다면, 저도 없었거든요. 저도 아직도 없고. 그래서 저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이버를 비교를 해볼게요. 네이버는 왜 안 되나요 했을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 코드라는 게 필요해요. 광고를 하려면 이 HTML 코드가 필요로 하는데 네이버는 이 광고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HTML이라는 거를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광고 게재가 불가능해요. 근데 티스토리는 그런 HTML을 통해서
삽입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티스토리 가입 후 구글에게 광고 게재 승인을 받고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관심이 있는 주제를 티스토리 블로그에 작성을 합니다. 자, 검색 한 번도 안 해보신 대표님 계세요? 아니죠. 다 한 번씩 검색해보세요. 저도 오는 길에 기다리면서 검색을 한 3번 정도는 해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희는 궁금하면 이제 먼저 검색을 해보게 되죠. 이 실생활이 된 거예요. 이 온라인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냐면 이 98%나 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검색을 해봤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냐면 호모 서치앤스의 탄생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검색에 진짜 일상이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게 일상화되죠. 아까 얘기한 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를 저희는 검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검색하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에서 사람이 많은 곳은 딱 생각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맞아요. 네이버, 구글, 그 다음에 다음 또 있죠. 맞아요. 다음, 네이버, 구글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곳은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곳에 저희가 건물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 건물은 뭐다? 저희의 블로그이자 포스팅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네이버는 강남일 거고 뭐 구글은 압구정일 거고 약간 그런 식의 거기다가 건물을 저희가 차려놓는 거예요. 이번 강의 핵심은 이 온라인 검색, 이 트래픽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우리의 수익으로 만드는 거. 이걸 꼭 애드센스가 아니어도 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검색하는데 모여있는데 우리의 블로그로, 우리의 웹사이트로, 우리가 가진 상품으로 어떻게 가져오게 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꼭 애드센스가 아니어도 온라인에서 수익화를 하시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예시를 들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확성기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거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도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사람들이 쇼핑하기 위해 검색하는 거를 거기다 만들어 두니까 그렇게 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것만 알아가셔도 충분히 저희는 이제 자는 동안 들어오는 온라인 건물 자동화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을 좀 얘기 드리면서 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스킨을 통해서 만약에 뭐 블로그 세팅 같은 걸 다 했다. 자, 애드센스 승인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나 수익화를, 자동화 수익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블로그 세팅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런 자동화 수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몰아넣은 스킨이니까 무료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원래 유료로 판매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여기서 한번 풀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구글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광고 게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승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별명이 애드고시죠. 그래서 진짜 애드고시예요. 근데 애드고시인 만큼 한 번 해놓으면은 연금을 매달 따박따박 들을 수가 있어요. 네. 구글에서부터 매달 연금 받는 거죠. 네. 저도 딱 한 번 해놓고 여태까지 안 했어요. 애드고시 승인 조건은 글자 수 2000자 이상, 뭐 1500자 이상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한 번에 승인 받으면 좋잖아요. 뭐 할 수 있다면 2500자 해도 돼요. 오히려 차라리 좋은 품질의 글로 한 번에 승인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린 겁니다. 맞춤법은 틀리면 감점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감점보다는 이제 거의 탈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20개 정도 작성을 합니다. 20개 정도 작성을 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한 15개 정도 요청을 하고 나서 쓰고 나서 요청을 하고 나머지 5개를 쓰는 거죠. 자, 이따가 강의 안에 없는 꿀팁들도 이 말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처음 승인을 받을 때 썼던 거예요. 못 지우겠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쭉 넣었어요. 그냥 진짜 사진 같은 거 하나 안 넣고 이렇게 2000자를 썼습니다. 실제로 뭐 글쓰기 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을 2000자 정도 썼어요. 글을 쓸 때는 공백 제외예요. 공백 빼고 글자 수만. 그러면 2000자를 저희는 써야 되는데 이 글자를 뭐 쓰면서 한자 뭐 세면서 머리로 세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쭈루루 쓰고 사람인의 글자 수 색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제공을 해주긴 해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서 사람인 글자 수 색에 들어가면 포스팅 후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리고 검색 시작을 누르면요. 밑에 이렇게 공백 제외 2000자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공백 포함이 아니라 밑에는 공백 제외로 해서 2000자 이상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뭐 공백 포함한다면 2500자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맞춤법 틀리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작을 통해서 맞춤법까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글만 쭉쭉 빽빽히 썼다면은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요즘은 사진을 한 장씩 넣는 게 좀 좋습니다. 옛날에는 뭐 사진 없이 쭉 쓰면 된다 했는데 요즘은 사진을 한 장 써주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뭐 제목 인본주의 심리학이라면은 첫 줄에도 약간 그런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글을 쓸 때는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공 서적이나 전문 지식을 통해서 글을 쓰고요. 네, 약간 그런 챗봇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런 걸 쓰기 귀찮다 그러면은 뭐 크몬 같은 데나 그런 데다가 원고 알바 하나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저희는 다른 걸 하면 되겠죠. 강의를 하나 듣는다든가. 네.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직접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경험을 쌓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승인을 이렇게 딱 받으면 엄청 뿌듯해요. 이 성공을 해보는 그 경험 한 번을 해보는 게 진짜 많이 쌓이더라고요. 나중에 큰 자산이 되고 이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나중에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직접 한번 승인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카카오 계정은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 계정이 아니거든요. 카카오톡 계정이 아니라 카카오 계정이기 때문에 카카오 계정 내에서 카카오 계정 이메일 같은 것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만들어서 티스토리 가입해서 팀블로그라는 걸 통해서 내 블로그를 초대해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이번 아이디에서도 글을 15개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깨알 같은 꿀팁. 깨알 같은 꿀팁. 나중에 이게 근데 승인글 말고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글로 오늘 15개, 30개씩 쓰고 싶다. 좀 오늘 뭐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인 거죠. 저희가 카카오 계정이 있잖아요. 카카오 계정으로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할 때 카카오 계정은 카카오톡 계정이 아니라 카카오 계정인 거예요. 카카오 이메일 계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메일만 있으면 카카오 계정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2번 계정이라고 할게요. 방금 만든 거를 저희 블로그에 보면은 팀블로그라고 있어요. 팀플을 할 수 있도록. 팀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저희한테 초대해가지고 1번 계정에서 15개를 쓰면 하루에 공개할 글을 쓸 수 있는 게 15개입니다 하면서 안 써져요. 그랬을 때 2번 계정을 로그인해서 2번 계정에서는 한 계정마다, 한 사람마다 15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주변에 친구나 동생이나 뭐 가족한테 아이디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너한테 너 15개 써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되는데 승인을 받고 나서는 이후에 실질적인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화 전략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수익이 많이 나는 주제는 뭐예요? 어떤 주제를 써야 되죠? 어떤 거를 쓰면 돈 많이 돼요? 라고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게 약간 주식으로 비유하면은 주식 어떤 거 사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부동산 어디가 좋아요? 콕 하나 집어주세요 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조금만 큰 카테고리로 좀 찝어드리자면 저는 이제 돈에 관련된 주제가 수익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광고 단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럼 돈에 관련된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출, 네, 바로 나오네요. 네, 보험, 지원금, 카드, 금융, 뭐 신용,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주제들은 블로그 저품질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블로그 저품질에 왜 걸리느냐? 아까 얘기했죠.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포털 사이트도 광고 회사라고. 하지만 저희도 광고를 하기 때문에 경쟁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고만 덕지덕지 하게 되면은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여기는 정보를 주기보다는 광고만 하네? 하면서 유저들에게 안 좋은 경험을 주기 때문에 저품질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저품질에 안 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품질에 안 걸리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텔 특가 알아보기라는 글이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호텔에 대해 여행에 대해 글을 쓴다고 하면 호텔 특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밑에다가 항공권 특가라는 저희의 글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비슷한 글에 종류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넣냐, 여기에 보면 플러그인에 이전 글 넣기라고 있어요. 이전 글 넣기를 통해서 이제 글을 넣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전 글을 삽입하면 블로그 내에 사람들이 다른 글도 보면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블로우 지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수익도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물건을 하나 사는 것보다 2개 한 번에 사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문자가 한 명 왔을 때 2개 보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면은 저품질은 떨어지고 수익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블로그 지수라는 게 있는데 뭐 담당자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암암리의 얘기만 하지 정확히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500개를 만들어 왔다. 티스토리 블로그 500개를 만드는 게 이 블로그 지수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저게 왜 상단에 있지? 어떻게 하면 상단에 되지? 그 단가가 높은 걸 쓴다면 저품질이 된다는데 진짠가? 그런 걸 테스트 해보기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다 써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진짜 여러 가지 만들어서 다 해봤는데 블로그 지수란 건 충분히 존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법칙 같은 게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한 가지만,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려도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수형 키워드와 수익형 키워드라고 있었어요. 지수형 키워드는 말 그대로 블로그 지수를 높여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주유수단 계산법, 보건증 유효기간, 뭐 택시 분실물 찾는 법, 운전면허 갱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들이 지수를 높여준다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공통적인 특징. 자, 그럼 수익형 키워드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 조회, 내보험 조회, 숨은 돈 찾기, 수익형 키워드인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다른가요? 이쪽은 돈이죠. 돈에 관련된 것들이 많고 여기는 정보를 주는 것들이 많죠. 사람들이 뭐 틀어놓고 나서 뭔가 계속 틀 수 있는, 활용하거나 찾아보는 것들. 그럼 체류 시간이 높아지니까 저희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저희 여러분 막 주민등록증 발급, 가족관계 등본 뭐 그런 거 할 때 옆에 틀어놓고 하나씩 따라하잖아요. 그럼 옆에 틀어져 있으니까 이게 체류 시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블로그 지수도 높아지고,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포털 사이트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조건식들이 있지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꾸준히 글을 잘 읽네, 오래 읽네,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수백 가지의 지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SEO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충족시키는 방법인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글을 쓸 때 검색량이 많고 문서 수가 적은 키워드를 이제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계속 일맥상통하는데 검색량이 많다는 건 뭐죠? 관심이 많은 거, 사람이 많은 거. 맞아요. 사람이 많은데 문서 수가 적다. 그럼 문서 수라는 건 블로그를 글을 쓴 사람들의 수인 거죠. 생산한 사람. 저희가 만약에 티슈를 판매를 하는데 티슈를 판매하는 사람 저밖에 없고 많은 온 국민의 사람들이 저한테 사요. 그러면은 저의 수익은 엄청나겠죠. 그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검색량은 많고 문서 수가 적은 키워드를 찾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경쟁이 적고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수익이 좋아요. 저도 처음에 이런 글들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약간 초보자 버프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막 뭐랄까 잘된 것들만 계속 띄워준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진입을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포털 사이트에서 입장은 좋은 글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본질적인 걸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문서 수가 많은 거라도 한번 띄워볼만 하지 않을까? 글을 잘 썼다면. 그러면 포털 사이트에서 우리의 지수를 모르니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막 올려도 보고, 최상단에도 올려도 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위치를 찾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최상단에 딱 걸려있을 때 사람들의 트래픽이 몰리고 이 글의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좋은 블로그로 찍히고 초보자 버프를 받고 이제 지수를 쌓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에 잘 모를 때 그냥 친구가 한마디에 그냥 나 이런 거 신청할 거야. 뭐 이제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거 뭐 다 신청할 거야 그러길래 그냥 이 문서수 조회하는 거나 그런 거 몰랐어요. 그냥 검색량도 몰랐어요. 그냥 일단 꾸준히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그게 보니까 검색량이 엄청 많고 문서수도 엄청 많은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뜨면서 초보자 버프를 받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운이죠. 근데 이 운도 나중에 알아서 다시 써먹어야 되는 게 실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떴다 이러고 수익 났다 그러고 그냥 기뻐하고 끝나면은 또 못 써먹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못 했겠죠. 근데 그거를 만드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검색 같은 거, 분석 같은 거 많이 얘기 드려요. 반대로 검색량과 문서 수가 둘 다 적은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박리담의 스타일로 여러 개 포스팅을 해줬을 때 큰 효과를 발휘해요. 말 그대로 검색 수도 작은데 문서 수도 적어요. 그렇다면 약간 매니아적인 거죠. 딱 당근만 파는 마켓을 한다. 근데 당근만
사는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하는 거죠. 그런 걸 여러 개 깔아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스타일로 딱 계속 깔아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깔아뒀을 때 경쟁이 좀 적다 보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쓰는 사람도 없고 에이 뭐 이거 써봤자 뭐해 하면서 안 쓰는데, 저희는 그런 틈새 시장을 찾아가는 거죠. 레드 오션 중에서도 블루 오션을 개척하거나 만들어가는 스타일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저희는 수익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어느 정도 쌓고 수익이 쌓이다 보면은 애드센스 수익 시작하고 나서 저는 6개월 만에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만들었어요. 저는 자동화 수익을 만든 거죠. 이거 그때 제가 6개월 동안 편의점 알바했으면 한 600만 원, 700만 원은 수익은 벌었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자동화 수익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지금 딱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돈도 없어. 그러면 온라인으로 무자본으로 시작해 볼 수 있는 시기니까. 그래서 저는 월 100만 원을 만들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자동화 수익 1000만 원을 만들게 됐어요. 투트랙님 채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년이라는 게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하더라고요.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도 그렇고 여러 명을 봤을 때 최근에 제 채널에서도 실제로 월 100만 원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이게 진짜 아직까지 되나? 나는 3년 전에 했는데 지금의 이게 달라지지 않았나 했는데 3개월이라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월 100만 원의 자동화 수익을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4개월 만에 됐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거에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했지만 요즘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포스팅 하나 자동화 수익 $1000를 벌어다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포스팅, 애드센스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시고 꼭 애드센스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수익화하는 방법, 꼭 자동화 수익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에서 수익화를 해보면서 감을 찾고 자동화 수익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어차피 할 거면 처음부터 자동화 수익 만들어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생에 살아간데 앞으로 못해도 3, 40년, 50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0세 시대에 1년 뭐 많아야 길어야 3년 투자해서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게 이게 꼭 안 되더라도 그 경험들이 쌓이기 때문에 분명 그게 쌓여서 딴 데서 써먹을 수 있다. 이거 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가면은 레벨업 돼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하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거 잘할 수도 있고 이거 하다가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목이시만요. 제가 여기까지 함께 하기까지는 누구나 처음은 있었겠죠. 누구나 처음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저도 첫 수익이 0.01달러 10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게 2019년 1월 27일이에요. 그때 이제 저거 보고 숫자 바뀌는 거, 와 이게 뭐지? 바뀌네. 이게 사이버머니 아닌가? 문화상품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입금되는 거 보고 이거 진짜 되네. 진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거를 여러분도 진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래요. 저도 보면 굴곡이 많았어요. 여기 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긴 한데 결국은 요 안에서 계속 놀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월 100만 원을 만들면 요 안에서 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툭 튀기 시작, J자 커브라고 하잖아요. J자 커브형 다음에 계단형 쭉 가다가 계단형 이렇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더딜 수 있어요.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데 가장 큰 단점은 시간이 걸린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 자신도 내가 못 믿는데 누가 나 자신을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 난 분명 된다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될까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그 무의식적인 행동이 그렇게 나가게 돼요. 의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사소한 행동들의 디테일의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된다라는 걸 믿고 시작하게 되면은 그 디테일 안에서 이제 행동의 차이가 나와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오늘을 만드는 거. 오늘의 나는 내 생각의 소선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 진짜 전 재산 20만 원이라서 중고 노트북이 LG에서 2010년도에 제가 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0년도에 디스플레이용으로 매장에서 하던 거 중고로 판다길래 그거 사가지고 했어요. 지금 틀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나 싶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진짜 많은 가치를 만들어냈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요. 신용불량자였고 신용 등급 조회가 안 돼요. 조회하면은 조회가 안 됩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겪었어요. 반지하 생활하면서 바퀴벌레와 동거를 했습니다. 그 집이 아직 있긴 해요. 그 집에서 아직 있긴 한데
재개발된다길래.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였고요. 이런 진짜 그 반지 앞방에서 이거 노트북 가지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고 이렇게 했던 저도 이렇게 조금씩 나은 삶을 살고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는 성장의 단계예요. 제가 반발 앞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기 감사하게 서 있는 것 뿐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나중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꿈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 중에 여기서 한 분과 제가 뭔가 성과를 내면서 친해지고 저는 분명 부자가 될 텐데 거기서 혼자 부자 돼서 심심하게 놀면 뭐예요? 같이 놀면 재밌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 자리가 추억하는 자리가 되겠죠. 아 그때 거기서 투트랙님 채널에서 만나가지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자,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는 거 그런 날을 항상 꿈꾸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뭐 크루즈 파티도 하고 네, 다 같이 놀러 가서 이제 해외에서 이제 수익 인증하고 그런 거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는 그거에 유튜브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저는 이 메시지 하나를 던지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에 장황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나 자신에 대한 저도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걸 되새겼어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때 저는 도끼에 차 있어서 저 새끼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고 했거든요. 이제 제가 그 저 새끼가 될 차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저 고아원에 신용불량자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내가 훨씬 더 잘 사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월 1000만 원이 아니더라도 이거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모두가 될 수는 없어도 지금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가닉님 영상에서 조회수 많은 글의 비율이 20%라고 들었는데 그런 글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글들의 특징은 지금 뭔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들 그리고 옛날에 써놨는데 그게 처음에 먹혔지만 이게 계속 돌더라고요. 그게 이슈가 되느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슈가 작년에 됐던 게 다시 올라오느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이 글이 뭔가 트래픽으로 인해서 지수가 높아졌다든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티스토리 약간 변경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데 대응 방법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약관 안 봤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서 들어만 봤는데 제가 안 본 이유는 그거예요. 저희가 티스토리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해서예요. 저희가 하는 건 애드센스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티스토리 블로그가 아니라 다른 거에서 수익을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티스토리는 애드센스를 하기 위한 수단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를 하면 된다. 그러면 애드센스를 하는 건 무엇이다 라고 좀 더 크게 간다면 애드센스는 저희는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모르거나 막힐 때 뭘 공부해야 되냐? 애드센스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을 공부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티스토리 약관이 변경됐다고 하면은 이런 불확실성과 문제는 항상 옛날부터 있었어요. 뭐 처음에 티스토리가 나올 때는 초대장이 있어야지만 시작했다라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옛날에 17년도, 19년도에 네이버에 티스토리가 다 노출이 됐었는데 갑자기 노출이 안 됐다는 시기라든가 그런 로직의 변화라든가 그런 게 항상 있어 왔지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까지 수익을 내고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안해할 게 아니라 그럼 이 기회 속에서 내가 이 위기와 기회는 항상 같이 와서 저는 위기회라고 부르거든요. 위기회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티스토리에만 너무 의존하고 나가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여기에 이걸 수익화할 수도 있죠. 티스토리 약관 변경에 대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익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이거를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생산자 마인드. 그리고 항상 이런 거를 수익을 얻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계속 이런 것들을 닥쳤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부터 다시 얘기 드리자면 저희는 티스토리 하는 게 아니라 애드센스를 하는 거다. 애드센스를 할 수 있는 툴들은 굉장히 많다. 뭐 윅스라든가 워드프레스라든가 블로그 스팟이라든가 구글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가지 HTML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가 만약에 갑자기 광고를 안 한대요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는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블로그의 카테고리를 여러 개 만들 때 카테고리 간에 내용적으로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지 블로그를 만들 때 저는 한 블로그에 하나의 카테고리만 써가지고 통일성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잡을 때 큰 카테고리를 잡아요.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잡는 게 아니라 전략이 될 수 있어요.
뭐 박리담의 스타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블로그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띄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광고 단가가 낮아져요. 광고 단가가 낮아지는 거는 왜 그러느냐? 완전 유료 내용 다 얘기하고 있는데 광고 단가가 낮아지는 건 왜 그러느냐? 저희가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를 할 때 길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신발 좀 광고해 주세요 보다 백화점에다 광고하는 게 낫잖아요. 백화점에는 전문적으로 이렇게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전문적인 곳에 그런 건물들 있죠. 병원만 모아놓은 건물들. 그런 데가 더 건물이 효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에 몰아놓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블로그를 좀 더 다른 카테고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블로그를 나눠서 한다. 아까 살짝 얘기 드린 것처럼 블로그 여러 개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기 때문에 궁금하다면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된다. 네. 그리고 다음 이 질문이 20개 정도 있어서 다 듣고 나서 이제 추가 질문 이제 오프 더 레코더로 바꾸도록 할게요. 블로그 주제를 정해서 그에 관련된 글만 작성하는 게 좋은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여러 분야의 글을 써도 되는지. 이거 아까 똑같은 카테고리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블로그 주제를 정할 때 관련된 분야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련된 글만 작성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쓰는 것보다. 애드센스 승인 후 주의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승인됐다고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 클릭하면 수익 들어온다며 하고 자기가 눌러보지 않아요. 절대로. 구글은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IP로 어떤 컴퓨터로 했는지 모바일로 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눌러보지 않고요. 친구한테도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사례를 얘기를 하나 하자면은 어떤 수강생분 한 분이 옛날에 저 3년 전에 첫 강의를 했을 때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승인은 받았는데 수익을 내고 싶어가지고 저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클릭을 해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100원인 걸 거기서 1000원 받더라. 야, 우리 부자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한 10,000원 정도 쌓이니까 다음날 이제 구글한테 연락이 왔대요. 메일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구글 애드센스 계정이 해지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리고 원칙상 1인 1계정이 원칙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그 계정 통장으로 이제 더 이상 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점을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 했을 때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면 좋아요. 자, 계속 본질을 강요하는데 윈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도둑질을 하는 거죠. 누군가의 광고 비용 빼먹고 구글의 광고 비용 빼먹은 거고, 광고주분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겠죠. 그건 도둑질이기 때문에. 윈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글에서는 그 광고를 한 사람을 싫어하겠죠. 이거 그럼 광고주가 떠날 테고, 광고 효율이 없는데 우리 거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여기서 딴 데서 하지. 그래서 떠나기 때문에. 맛집도 맛이 없으면 떠나잖아요. 가게가 안 되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티스토리 블로그를 더 노출시키고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절대적인 방법과 꼼수적인 방법이 하나 좀 있는데, 절대적인 방법은 블로그 포스팅을 여러 개 하는 거, 그리고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한 그런 SEO적인 거나 검색 노출 유입을 늘리는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자동화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수익으로 한 번에 트래픽을 터뜨리는 방법은 저희가 직접 공격적으로 찾아가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던가 저희가 찾아가든가 여러 가지,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글을 쓴 블로그 포스팅을 들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화 수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드리자면, 여기 아로스님은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해 주시죠. 유입적으로, 실질적으로 외부 유입이라고 해서 이런 더 노출시키는 데에 대가세요. 근데 대신에 뭔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이 돼도 다음 날은 좀 모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저는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린 대신 안정적인 거고, 성향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자동화 수익을 한다, 블로그를 한다라기보다 그냥 애드센스를 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맞다 옳고 그러다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인 거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 방법도 있구나, 그러면 서로 배워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해보기도 해요. 영상에서 1일 1포스팅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오가닉님만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가 광고를 하게 되잖아요. 구글 애드센스는 저희가 직접 광고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광고를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광고 배치를 잘 해본다. 그래서 광고 배치를 할 때 아까 분석에 대해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광고를 여러 곳에 한번 넣어봐요. 첫 번째 포스팅에는 맨 위에만 넣어놓고, 두 번째 포스팅에는 중간에만 넣어놓고, 세 번째는 맨 마지막만 넣어놓고,
그러면은 더 쪼개봐요. 나중에 세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상단의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광고 단위별로 광고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부분에서 클릭이 많은지, 클릭률이 높은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높입니다. 하나를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티스토리 특성상 정보 위주의 수요가 많다 하셨는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검색이 많이 되는 트렌드 주제를 잡다하게 하는 게 좋은지, 특정 주제만 관련해서 컨셉을 잡고 운영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컨셉을 잡고 해요. 요즘의 트렌드는 좀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의 정보성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하나의 어차피 카테고리를 쓴다고 하면은, 하나의 카테고리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블로그를 컨셉을 잡는 거예요. 약간 예시를 든다면은 뭐 정부 보조금에 대해 얘기한다 그러면은 보조금 인포, 보조금 세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아예 블로그 이름에 넣어놓든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약간 정보성 느낌으로 들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센터,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잔꾀를 부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아예 트렌드로 컨셉을 잡고 가요. 공유된 PDF 파일을 번역하거나 특정 정보를 가지고 올 때 다시 가공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좋은지, 글 자체에 매력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브런치처럼 글 자체에 매력이 없어도 돼요. 그냥 이건 어차피 구글이 보는 거고, 구글이 봤을 때 이 글이 좋은지 안 좋은지, 뭔가 이 콘텐츠가 정보에 가치가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만 충족을 하면 됩니다. 사람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력까지 챙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기도 하고요. 글을 꾸준히 매일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소재의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소재의 글을 하나 쓰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약간 뭐든지 이게 성향 차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약간 효율적인 거, 이왕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식이 많아서, 그래서 한 번 쓸 때 좀 효율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 번 글을 쓸 때 8시간, 10시간 걸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키워드 찾고 어떤 게 좋은지 분석하고 그러면서 글을 썼기 때문에 대신에 그 수익이 나는 글의 수가 적었죠. 뭐 다른 분들 1000개 써도 수익이 안 나시는 분도 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개, 20 몇 개 정도 됐을 때 수익이 났어요. 월 100만 원이. 근데 그 전에 연습한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잡다하게 쓴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쓴 것들을 봤을 때 20개 정도 되니까는 이제 수익이 월 100만 원이 완성이 됐다. 월 100만 원이 되고 포스팅마다 숫자가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를 확인해 보니까 23, 24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기억해요. 와, 100만이 찍혔다 했는데 나 포스팅 얼마나 한 거야 했을 때 24개, 23개. 수익화가 실현된다면 효과적인 유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익은 효과적인 거는 내가 게을러지면 수익도 게을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게을러지지 않는 게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놓지 않는 거. 됐다고 놓는 순간 사라져요. 물거품처럼. 그래서 저는 이 부의 그릇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때 내가 수익화를 했는데도 이게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그릇이 아직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아까 월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괌에 놀러 갔을 때 월 2000만 원이었어요. 월 2천만 원을 달성하고 놀러 간 거였는데 그때 제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월 1000만 원에서 그친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목표를 적을 때 월 1000만 원 달성, 월 1000만 원 달성을 적다 보니까 그 그릇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딱 그 그릇에 맞게 오더라고요. 실질적인 방법은 게을르지 않고 좀 더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래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실질적인 방법은 밑으로 가지 않으면 위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밑으로 가고 싶진 않으니까. 아니면 가진 돈을 다 써보는 것도, 뭔가 나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괌으로 놀러 간 것처럼. 그럼 더 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정보성 키워드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정보성 키워드를 찾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키워드 마스터, 블랙키위, 판다랭크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키워드 검색 사이트라고만 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걸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티스토리 애드센스로 수익화를 내기 위해 테크트리나 로드맵은 있나요? 제시해주신 방향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요? 테크트리나 로드맵은 자신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만의 방법을 만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참고자료일 뿐이에요. 참고자료. 수학을 풀 때 수학의 공식이 있지만 그 공식까지 가기 위한 루트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1 더하기 2는 3이지만 2 더하기 1도 3인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해서 3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만의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 일단은 자기 자신이 된다고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건 약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자기 자신 할 수 있다고 믿고 해보시는 거가 첫 번째 테크트리의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글을 써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정보 공유하고, 이 정보라는 게 저희가 나누면 이게 뺏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류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고 나눌수록 이게 협력이 돼요. 레버리지라는 단어 아시죠? 서로 이제 2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보를 알려줬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테스트를 하고 다시 오고, 이렇게 서로 올라가게 되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동료를 많이 구해라. 그렇다 보면은 같이 지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 컨텐츠의 개수, 일관성, 길이, 포맷, 품질, 이 5가지 중에 블로그 초기, 중기, 장기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까요? 첫 번째는 블로그 초기에는 품질을 먼저 하는 것, 그러고 중기에는 포맷을 하는 것. 포맷, 이 틀을 만든다고 하죠. 틀을 만드는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컨텐츠 개수인 것 같아요. 이 품질에는 길이와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고 광고주분에게 도움이 되고 나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그 수많은 번뇌와 시간을 포스팅하는 데 쓴 거고요. 그러고 나서 품질 어느 정도 잡히니까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어느 정도 나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포맷을 만든 거죠. 틀을 만들어서 다음번에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지 않고 그 글의 양식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어느 정도 되니까 블로그를 늘리고, 그 다음에 컨텐츠의 개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품질, 계속 놓지 않고 퀄리티 관리를 해야 된다. 옛날에 봤을 때, 옛날에 썼던 글이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썼지 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또 바꿔주던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유튜브 링크나 타인의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는 건 블로그 품질에 영향을 미치나요?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를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블로그 링크가 이 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타인의 블로그 링크보다는 저는 제 자신의 링크를 넣는 걸 더 추천드리고, 그리고 너무 많은 링크를 넣게 되면은 어뷰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으면 3, 4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신의 블로그 글은 좀 더 많이 넣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번에 10개씩 넣을 때도 있었거든요. 상관없었어요. 최신 키워드 기준으로 블로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일관된 주제로 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이거는 블로그, 저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선정을 할 때 이 글이 1년 뒤에도 검색이 되는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이 글이 1년 뒤에도 검색이 될까? 1년 내내 검색이 될까? 그걸 생각을 해보고 쓰는 거죠. 그래서 최신성 키워드이지만 이번 연도에 나온 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주제로 최신성 키워드를 써보면서 그 안에서 반복될 수 있는 거,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를 쓰는 거죠. 그리고 글을 썼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노출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켜보니까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나중에 올라와요, 나중에. 그래서 글을 쌓아두면 그게 복리 효과를 이제 J컵으로 팍 하고 퀀텀 점프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써봤자 딴 거 쓰는 게 좋겠다 보다는 그냥 일단 이거라도 써놓자. 하나라도 더 써놓자. 그러면 어떻게든 써요. 그리고 자신의 링크를 넣을 때 만약에 검색으로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글과 엮어가지고 내 링크를 넣을 수 있겠죠. 그 글이 있으면. 소스나 재료가 많아야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재료조차도 없으면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쵸? 그 요리라는 거는 수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소스나 재료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쿠팡 파트너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품질 위험성이 있는 거면 도메인을 구입해서 티스토리 계정을 여러 개 두고 파트너스용 도메인을 분리하면 될까요? 애드센스를 하려면은 이 애드센스와 쿠팡 파트너스를 나누는 걸 전 추천드려요.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은 이게 애드센스랑 쿠팡 파트너스에서 월 10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한 블록에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다 떨어졌다. 이 저품질이 됐다. 그러면 한 번에 2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지만 똑같이 쿠팡 파트너스 100만 원, 애드센스에서 100만 원, 다른 블록에서 나왔다. 근데 애드센스 블로그가 저품질이 됐다. 그럼 100만 원 살아남는 거고, 반대로 쿠팡 파트너스 저품질이 됐다. 그럼 애드센스는 살아남는 거니까 나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이런 것들 차라리 5개 만들면 월 500만 원이다. 근데 그 500만 원을 만드는 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150만 원, 110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 1000만 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약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8대2의 법칙.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익이 잘 나는 게 있더라. 쿠팡 파트너스를 올릴 때 저품질 안 걸리는 팁을 알고 싶습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먼저 받고 쿠팡 파트너스를 맺어야 하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 같아요. 본질적인 얘기는 애드센스를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쿠팡 파트너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걸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쿠팡 파트너스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를 먼저 승인을 받으라고 말씀드려요. 쿠팡 파트너스가 달려있는데 애드센스를 넣는 것보다 애드센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구글의 입장에서 나 애드센스 할게 라고 갔는데 이미 쿠팡 파트너스랑 놀고 있어요. 그럼 애드센스 입장에서는 좀 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먼저 하고 뒷손을 잡자. 그래서 일단은 애드센스를 먼저 받고 나서 쿠팡 파트너스를 맞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처럼 나눠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시간이 더 효율적일 거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입해서 성과가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처음에 물질적인 시간을 딱 세진 않았지만 하루에 쉬는 날에는 한 10시간? 제 루틴이 그랬어요. 처음에 회사를 다닐 때 루틴과 퇴사 후의 루틴인데, 회사를 다닐 때는 연차 쉬는 날이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었어요. 제가 3일 동안은 거기 시설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을 할 때는 10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있고 10시부터 새벽 2시, 1시까지는 이제 블로그 연습을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렇게 했고, 6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연차 때는 하루 종일 무인 카페 가가지고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8시에 가고, 근데 이제 한 번 나가면 또 커피를 사야 되니까 커피를 놔두고, 약간 사장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네, 커피 놔두고 잠깐 가서 뭐 삼각김밥 하나 사 먹는다든가 밥 한 끼 먹고 온다든가 좀 한두 시간 쉬었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밤 12시까지 있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초기에는 넣었죠. 이게 자동화 수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했어요. 근데 그때 될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믿고 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퇴사 후에는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10시쯤에 일어나서 뭐 12시, 2시까지 카페에 가서 책 읽으면서 하고, 그 다음에 책은 항상 읽었어요. 무언가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2시부터 뭐 12시까지 또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지만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그렇게 안 했다면은 좀 더 이루어지는데 길어졌을 거예요. 1년이 아니라 뭐 3년 이런 식이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듣기 힘든 상황이었고, 금전적이나 환경적이나 지금 이렇게, 그때는 언더에서 이제 좀 뒤쪽에서 그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정보 공유를 했다면 그때는 강의비도 비쌌어요. 뭐 강의 원데이 하는데 200~300만 원.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진짜 막 요즘도 뭐 500만 원짜리 같은 것도 막 있고 해요. 그런 거를 듣기 너무 어렵죠. 그런 것들을 못 듣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요즘 클래스 언어에서도 있고 이렇게 정보가 너무 열려 있으니까 3개월이면 된다. 뭐 진짜 뭐 3~4개월. 제가 못해도 1년이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두 가지 주제 안에서 일관된 주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주제를 무작위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주제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제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정보 제공을 할 때 저희가 유의해야 될 점, 그 찾아오는 유저분께도 도움이 돼야 되고요, 광고주분께도 도움이 돼야 돼요. 한쪽에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그거는 조금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에 저희는 수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6대4, 광고주분이 6, 광고주분에게 좀 더 도움을 드리고, 그런 느낌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다 줘야 된다. 일단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거에 단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 특별한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한번 로그인이라도 해보자 부터 시작을 하면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도 게임을 할 때 보면은 퀘스트를 하나 깨기 시작하려면 말부터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한번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